서울 강남구 청담동. 초고층 타워 펜트하우스가 즐비한 이 동네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저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 서면 경비원이 신원을 확인하고 정원엔 전문 조경사가 매일 나와 손질을 했죠. 이 집의 안주인 35살 한지은 씨는 명품 브랜드 VIP 고객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최민재 씨는 코스닥 상장사 대표였고 두 사람의 결혼은 재벌가 3세와 엘리트 사업가의 만남으로 화제가 됐었죠. 하지만 이 화려한 집안에는 한 가지 골칫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최민재의 어머니 72살 박순자 씨였어요. 어느 토요일 오전 넓은 거실에서 한지은이 친구들과 티타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신상품 이야기, 해외여행 계획, 자녀 교육 정보가 오가는 우아한 시간이었죠.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낡은 점퍼를 입은 박순자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마트 비닐봉지가 가득했고 운동화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또 어디 다녀오세요? 한지은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응. 복지관에서 급식 봉사하고 왔다. 오늘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서 바빴어. 친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벌집 시어머니가 봉사활동을? 좀 이상하지 않아? 한지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창피함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어머님, 손님들 계신데 그 차림으로 어떻게 들어오세요? 방으로 좀 들어가 계세요. 박순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구부정한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친구들이 떠난 후 한지은은 남편 최민재를 불렀습니다. 여보, 도대체 어머님을 언제까지 이렇게 둘 거예요? 우리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최민재는 피곤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그냥 내버려둬. 어머니는 원래 저러셔. 평생 검소하게 사신 분이야. 검소한 게 아니라 이상한 거예요. 재벌집 시어머니가 무료급식소에서 설거지나 하고 다니다니. 친구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요? 한지은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박순자는 명품 하나 없이 오래된 옷만 입고 다녔어요. 고급 레스토랑 대신 동네 국밥집을 좋아했죠. 무엇보다 이해할 수 없는 건 매주 복지관과 무료급식소에서 봉사하는 일이었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선 수치스러웠어요. 시어머니가 그런 곳을 드나드는 걸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노심초사했죠. 어느 날 저녁, 한지은은 남편에게 제안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을 좀 설득해봐요. 봉사활동 그만하시라고. 우리 체면도 있고 무엇보다 어머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최민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한테 말해봤어. 근데 안 들으셔. 평생 하던 일이라고. 그만둘 수 없대. 그럼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아요? 친구들이 수근거리는 거 몰라요? 재벌집 시어머니가 왜 저러냐고. 한지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날 밤, 박순자의 방문 앞에서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대화가 오갔어요. 어머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봉사활동은 이제 그만하시는 게 어때요? 저희가 어머님 용돈도 넉넉히 드릴게요. 그러니 제발 밖에 나다니지 마세요. 박순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지은아, 나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야.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아서. 하지만 저희 체면은요? 저희가 어머님한테 잘못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우릴 난처하게 만드세요? 한지은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어요. 박순자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 너머로 깊은 한숨 소리만 들렸죠. 그 후로 며칠간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한지은은 시어머니와 마주치는 걸 피했고 최민재는 중간에서 눈치만 보았어요. 그러던 어느 수요일 아침, 박순자가 평소처럼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한지은이 차갑게 물었어요. 복지관. 오늘 김장 담그는 날이라 일손이 필요해. 한지은은 참았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 어머님이 그런데 다니시는 거 정말 싫어요.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돈 없어서 저러나라고 해요. 재벌집 시어머니가 무료 급식소에서 일하는 게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이겠어요? 박순자는 며느리를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엔 슬픔보다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부끄러워하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니? 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지만 가장 따뜻한 사람들이야. 너는 겉모습만 보지만 나는 그들의 진심을 봐. 어머님은 이해 못 하세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한지. 박순자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지은아, 언젠가 내가 알게 될 거야. 진짜 부끄러운 게 뭔지. 그 말을 남기고 박순자는 집을 나섰습니다. 한지은은 거실에 홀로 남아 불쾌한 기분을 사귀고 있었어요. 그때 현관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두고 간 휴대폰이었죠. 한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순자 여사님 되십니까? 네. 본인은 아니고 며느리인데요. 저는 김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철수 변호사입니다. 중요한 서류 건으로 연락드렸는데 여사님께서 직접 사무실로 방문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서류요? 유언장 및 재산 분할 관련 서류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방문 가능하신지요? 한지은의 눈빛이 변했어요. 유언장이요. 재산이요. 네. 박순자 여사님 명의의 재산 정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한지은은 묘한 기대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숨겨둔 재산이 있나? 아니면 친정 쪽에서 물려받은 게 있나? 그녀는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큰일 났어. 어머님한테 법률사무소에서 연락 왔어. 유언장이랑 재산 관련이래. 뭐, 엄마가 무슨 재산이 있다고. 나도 놀랐어. 내일 함께 가봐야겠어. 다음 날 아침, 한지은과 최민재는 강남의 한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사무실, 중후한 가죽 소파, 벽면을 가득 채운 법률 서적들. 김철수 변호사가 그들을 맞이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박순자 여사님은 안 오셨습니까? 어머님은 오늘 일정이 있으셔서 저희가 대신 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가족분들이시니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두꺼운 서류철을 꺼냈어요. 박순자 여사님께서 재산 정리를 의뢰하셨습니다. 최민재와 한지혜는 긴장한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대체 얼마나 가지고 계신 거지? 몇 천만 원? 아니면 억대. 변호사가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먼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 3개 동. 네. 건물이요? 네. 현재 시가 약 450억 원 상당입니다. 한지은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450억? 변호사는 계속해서 서류를 넘겼습니다. 제주도 토지 5만 평. 시가 약 80억 원. 삼성전자 주식 3만 주. 시가 약 25억 원. 국채 및 예금. 약 120억 원. 최민재는 의자에서 미끄러질 뻔했어요. 잠깐만요. 변호사님. 우리 어머니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박순자. 72살. 네. 맞습니다. 주민등록번호 확인해 드릴까요? 한지은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어요. 박순자 여사님은 40년 전 부동산 투자로 시작하셔서 대한민국 상위 0.1% 자산가십니다. 다만 평생 검소하게 사셔서 주변에 알려지지 않으셨을 뿐이죠. 한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그 집도 여사님 명의입니다. 사실 최민재 대표님 회사 건물도 여사님 소유시죠. 최민재는 정신이 아찔했어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네. 어머님 건물의 세입자로 계신 겁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요? 여사님께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복지관, 무료급식소, 저소득층 자녀 장학재단, 여사님께서 평생 일하셨던 곳들에 모든 재산을 기부하시겠답니다. 한지은이 벌떡 일어섰어요. 그럴 순 없어요. 아들이 있는데 왜 남한테 줘요? 변호사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여사님의 자유의사시니까요. 그럼 저희는? 유류분 청구는 가능하지만 여사님께서 생전 증여 형식으로 진행하시면 그것도 어렵습니다. 한지은은 주저앉았어요. 지금껏 자신이 무시하던 시어머니가 실은 상상도 못할 거부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 재산이 자신들이 아닌 무료급식소로 간다는 사실.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건넸어요. 여사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편지입니다. 최민재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편지에는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재야, 지은아, 내가 가진 돈이 얼마인지 너희는 궁금했겠구나. 하지만 나는 평생 돈보다 소중한 걸 지키려 애썼다. 그건 바로 사람이야. 너희는 내가 복지관 다니는 걸 창피해했지. 하지만 나는 그곳에서 진짜 가족을 만났어. 돈 없어도 서로 웃어주고, 아파하면 함께 울어주는 사람들. 나는 그들에게 내 재산을 물려주고 싶구나.
너희에게 줬다면 그저 숫자로 쓰러졌을 테니까. 하지만 그들에게 주면 따뜻한 밥 한 끼가 되고 아이들의 등록금이 되고 누군가의 희망이 될 거야. 너희가 진짜 내 자식이라면 이 결정을 이해해 주렴. 사랑한다. 엄마가 편지를 읽는 최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한지은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속 좁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사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 며느리가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다고. 두 사람은 법률사무소를 나왔어요. 화창한 봄날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한지은은 시어머니 방문을 열었어요. 조촐하게 정리된 방, 오래된 가구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그리고 책상 위에 복지관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순자가 어르신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한지은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짜 분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저 따뜻한 미소였다는 걸. 그날 저녁, 박순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에서 한지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박순자는 며느리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한지은은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박순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렴. 어머님, 저 이제 알았어요. 어머님이 왜 그곳에 다니셨는지, 왜 그분들이 소중하신지. 박순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지은아,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사람은 남는단다. 내가 너희한테 물려주고 싶었던 건 재산이 아니라 그 마음이었어. 한지은은 시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님, 이제부터 제가 함께 갈게요. 복지관에, 급식소에, 어머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을 저도 만나고 싶어요. 박순자는 며느리의 등을 토닥였어요. 그래. 그럼 내일부터 함께 가자꾸나. 다음 날 아침, 한지은은 명품 가방 대신 낡은 앞치마를 챙겼습니다. 시어머니와 손을 잡고 무료 급식소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한지은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처음으로 한지은은 깨달았어요.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진짜 명품은 브랜드 로고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이라는 걸. 박순자는 결국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돈보다 귀한 유산을 남겼어요. 바로 사람을 보는 눈, 그리고 나누는 기쁨. 한지은은 이제 명품 매장 대신 복지관에서, 친구들과의 티타임 대신 어르신들과의 식사 시간에서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항상 박순자가 함께였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그것이 진짜 유산이라는 걸. 한지은은 이제 압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겉모습만 보고
그분의 진심을 놓치고 있진 않나요? 진짜 귀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한 마음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